자, 1차 함수의 식 구하기 총 4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 기울기가 있고 y절편이 있는 경우, 기울기랑 y절편이 있는 경우 1번. 두 번째는 기울기가 있고 그냥 한 점이 주어진 경우. 다음 3번, 서로 다른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그다음에 4번, x랑 y 절편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총 식 구하는 패턴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4가지 조건 중에 어떤 조건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식 구하는 방식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비슷해. 우선 기울기랑 y절편이 주어졌을 경우엔 1차 함수의 형태로 바로 적으면 되고, 기울기는 있지만 y절편이 없을 경우엔 y절편을 따로 계산해서 이 점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구해줘야 되고, 그다음 기울기도 주어져 있지 않은 그냥 두 점만 나와 있을 경우엔 기울기도 구해줘야 되고, 기울기를 구했다면 식을 세운 다음 y절편도 구해줘야 되고. 3번이 좀 귀찮긴 하지, 그지? 3번이 아마 가장 귀찮아. 기울기 구해야 되고 y절편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돼, 계산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의 경우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엔 y절편이 일단 주어져 있기 때문에 x절편의 좌표, x절편이 뭐 예를 들어서 m이라고 하면 m, 0이라고 좌표로 적을 수 있고, 뭐 y절편이 n이라고 하면 0, n 좌표로 적을 수 있지. 그리고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따로 계산해 줘야 된다. 여기서는 기울기만 구하면 y절편은 나와 있기 때문에 식을 바로 적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해서 총 4가지 식 세우는 방식 중에서 3번,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또는 두 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를 세울 때는 기울기의 y절편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구해줘야 된다는 거. 아마 여기 기본 문제는 수업 시간에 다 풀었던 것 같고 115쪽을 숙제로 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풀이를 한번 할까 해. 다 풀긴 좀 그렇고 2-1번 볼게. 자, 다음 주어진 직선과 평행해야 하고 6, -4를 지나야 한다 라고 했어. 자, 일단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같다는 거니까 요 그래프 좌표 평면에 나와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볼게. 우선 요 점과 요 점, 그래프로 읽을 수 있는 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점의 기울기, 우선 x 증가량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칸 증가할 때 y 증가량은 오히려 밑으로 3칸 내려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기 때문에 1차 함수의 식은 y절편 아직 모르잖아, 그지? 이걸 b라고 두고 이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 또는 1차 함수가 지나가는 6, -4라는 점을 대입을 해서 b의 값을 계산할게. y에다가는 마이너스 4를, 그리고 x에다가는 6을 대입해서 약분해주고, 자, b의 값을 계산했더니 b, y절편은 5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럼 1차 함수의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5, 그리고 문제에서는 그 1차 함수의 y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그냥 답은 5라고 적으면 되겠지. 그 다음
3-1번도 풀어볼게. 이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일단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두 점의 좌표를 읽을 수가 있지. 두 점의 좌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과 5,1 이 두 점을 지나가고 있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기 위해선 첫 번째 기울기를 먼저 구해줘야 돼. 기울기는 x 증가량과 y 증가량의 비율 마이너스 10에서 5까지 x 증가량은 15, y 증가량은 마이너스 8에서 1까지 1 빼기 8 기하분수로 고쳐서 기울기는 5분의 3. 자, 기울기가 구해졌기 때문에 우리 1차 함수의 식을 적어주고 y절편인 b를 구하기 위해서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5,1이라고 하는 점을 이용할게. 5,1을 요 1차 함수식에 대입을 해주면 y의 값은 1, x가 5가 되면 분모 5와 약분되면서 3 플러스 b y절편은 마이너스라고 계산이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두 점을 지나가고 있는 1차 함수의 식은 y절편과 기울기를 따로따로 계산했어.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된 기울기랑 y절편을 이용해서 이렇게 1차 함수식으로 완성해주면 되겠지. 4-1번 x절편이 5인데 y절편이 마이너스인 1차 함수의 식을 우선 세울 거야. 먼저 x절편이 5라는 건 좌표 5,0, y절편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좌표로 적으면 0, 마이너스 2. 두 점을 이용한 기울기 x 증가량은 5에서 0을 빼고 y 증가량은 뺄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지. 0에서 마이너스 1을 뺐습니다. 5분의 2가 되겠지. 자, 이제 기울기를 구했기 때문에 1차 함수의 식을 적어보면 여기서 y절편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따로 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 1차 함수가 2a, a를 지납니다. 라고 했으므로 이 점의 좌표를 방금 우리가 구한 1차 함수식에 대입을 해주면 y는 a가 되고 x는 2a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동유항 2항에서 정리해주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0인 걸 알 수가 있어. 자, 이거 말고도 혹시라도 틀린 게 있으면 붙이도록 하자. 자, 1차 함수의 활용. 자,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활용과 달리 1차 함수의 활용은 사실 어렵나? 이것도 뭐 엄청 사람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선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구나. 뭐 확실히 쉽다고나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정식이나 부등식 활용보다 월등하게 어렵다. 이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 푸는 방식은 동일해. 변수 정하고 식 세우고 답부하고 확인하고 기본 레파토리야. 다만 여기서는 이제 x랑 y 변수가 두 개가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연립 방식 활용할 때도 미지수가 두 개고 식도 두 개였잖아. 하지만 여기선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만 세우면 돼. 대신에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땐 x랑 y 중에 어느 하나의 값은 문제에서 찾을 수 있어. 연립 방식보다 더 쉽다고 할 수도 있어. 일단 상황을 한번 볼게. 1번.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거든. 초콜릿이 한 개 800원인데 X개를 샀대. 그리고
10,000원을 냈는데 거스름돈을 Y1을 받았대. 자, 일단 초콜릿의 개수가 X개고 거스름돈을 Y라고 부르고 있어. 이 문제에선. 자, 그럼 당연히 몇 개를 사느냐에 따라서 거스름돈은 달라지겠지. 자, 그거를 표를 그려놨는데 초콜릿을 만약에 사지 않았어. X가 0이라면 뭐 당연히 거스름돈이라는 게 없어. 10,000원이 그대로 내 손 안에 있겠지. 하지만 초콜릿을 한 개씩 살 때마다 내가 가진 돈에서 800원씩 빼면 돼. 두 개를 샀다면 1,600원을 빼야 되겠지? 당연히 그럼 8,400원 남을 것이고 세 개를 샀다면 2,400원을 빼야 되니까 7,600원이 남겠고 네 개를 샀다면 3,200원어치를 샀기 때문에 6,800원이 남았을 것이고 다섯 개를 샀다면 4,000원어치를 산 거기 때문에 6,000원이 남겠지. 자, 그렇다면 내가 X개를 샀다면 거스름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 X에 대한 거스름돈 Y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함수가 되는 거야. 당연히 Y는 내가 가진 돈, 내가 낸 돈 10,000원에서 800원짜리 X개에 대한 초콜릿의 가격을 빼면 되겠지. 되게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한 거야. 이렇게 해서 X랑 Y 사이의 관계식, 이걸 우리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지. 1차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자, 초콜릿을 9개 샀다. 그 말은 X가 9가 되었을 때 Y는 얼마일까? 물어보는 거겠네. X의 값 9를 우리 2번에서 구해놓은 1차 함수 식에 X 대신에 대입해주면 초콜릿의 가격은 7,200원. 그래서 10,000원에서 빼면 거스름돈은 1,800원이 남겠지. 자, 그 1-1번이랑 1-2번은 직접 풀어보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하도록 해. 자, 그리고 핵심 유형도 마찬가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만 같이 풀어볼까? 2-1번만 풀어볼게. 기차가 A역을 출발해서 150km 떨어진 B역을 갈 거야. 그림을 간단하게 좀 그려주면, 자, 일단 거리는 150km가 떨어져 있는데, 자, 이 기차의 속력은 시속 120이고, 여기서 일정한 속력을 달리고 있었는데, 출발한 지 40분 후에 B역하고 이제 남은 거리가 얼마인지 구하래. 자, 그러면 40분 동안 움직인 거리가 얼마일까? 거리는 속력 120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현재 속력에 다니는 시속이고 시간은 분이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 좀 시킬게. 40분은 시간으로 고치면 60분에 40시간이겠지? 계산해 봤더니 거리는 80km가 이동된 거. A역에서 B역 방향으로 현재 80km를 이동했어. 그러면 앞으로 B역까지 남은 거리는 당연히 70km가 남았겠지. 답은 2번이야. 방금 2-1번을 풀 때 X랑 Y라는 문자를 전혀 쓰지 않고 이 문제를 해석했어. 이처럼 활용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굳이 X랑 Y 두 가지 미지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2-1번 문제를 내가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어렵게 풀어볼게. 방금 푼 거 좀 쉬운 풀이 방식이었고 복잡하게 한번 풀어보자면 지금 40분 후에 B역까지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데 40분 대신에 내가 X시간 후라고 적을게. 그리고 B역 사이의 거리를 B역까지의 거리를 Y라고 지정을 할게. 그러면 시속이 120이었고 X시간 동안 달렸을 때 앞으로 B역까지 남은 거리를 Y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리는 전체 거리 150에서 X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 속력과 시간 곱한 120X만큼 이동했을 거고 전체 거리에서 이동한 거리를 뺀 값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남은 거리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우리가 1차 함수의 형태로 식을 세울 수 있고 풀이를 해볼게. 자, 우선 40분 후에 남은 거리를 구하고 싶으니까 y 40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3분의 2시간, 60분의 40 기하분을 고친 거야. x가 3분의 2시간일 때의 y의 값은 아까 위에서 구해놓은 1차 함수식에다가 x 대신에 3분의 1을 대입해서 요 간단한 방정식을 계산해 주면 돼. 요게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2-1번 문제를 해석한 거야. 그러면 3-1번도 풀이할게. 자, 삼각형 ABC에서 D라는 점이 B를 출발해서 C 방향으로 3초에 1cm씩 움직인다 라고 했어. 자, 그러면 3초에 1cm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의 단위 1초에는 몇 cm가 움직였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 3초에 1이기 때문에 1초에는 3분의 1cm씩 움직였을 거야. 그렇다면 출발한 지 X초 후에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적어볼 수가 있겠지, 그지? 이 X초 후에 또는 X초 동안 움직인 거리 3분의 1X가 전분 BD의 길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렇다면 문제에 나와 있는 요 삼각형 ADC의 넓이를 문자를 이용해서 y라고 두게 되면 시간 x초 후와 넓이 y의 관계식을 적어볼 수가 있겠지. 자, 이 넓이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는 8cm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 CD는 전체 길이 12에서 BD의 길이 3분의 1x를 빼면 되고 여기에 높이 8과 삼각형의 도형의 넓이는 2분의 1을 곱해야 하므로 약분해서 4가 되고 이걸 좀 보기 좋게 전개 좀 해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 y는 x초 후 시간을 이용해서 식을 세웠더니 이렇게 1차 함수가 되었다. 이렇게 적을까? 1차 함수식을 세울 수가 있고 문제를 풀어볼게. 삼각형 ADC 넓이가 32가 되는 건 몇 초 후냐? 그 말은 y가 32일 때 그때 x의 값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겠지. 자, y에다가 32를 대입해서 이거는 3분의 4x가 16, x는 12. 그래서 12초 후에 삼각형 넓이는 32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른 문제들 풀어보고 모르는 건 개별 질문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중단한 마무리 이어서 풀도록 합시다.